이 3월에는 또 FOMC 회의도 있고요.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증언도 이제 곧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빅 이벤트를 예의주시하면서 약간 또 불안해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좀 커지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좀 그를 반영했죠. 0.93% 내리면서 2649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최근에 수익을 본 금융투자 쪽에서의 차익실현 매물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0.76% 하락한 866.3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던 종목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죠. 아센디오가 이제 1,000원 밑까지 내려오며 동전주로 전락을 했습니다. 965원에서 오늘 장 마감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덕성을 포함해서 비상교육도 내렸습니다. 덕성 그리고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했는데 발표가 진전된 것이 없었죠. 그로 인해서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 서남도 5,680원에 18% 넘는 급락을 보여줬고 대장은 신성 델타테크 오늘 18%의 급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시가보다는 오르긴 했지만 14.76% 강한 매도 속에 105,1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코리아 FT가 오늘은 5,390원까지 밀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했던 종목, 내일장도 더 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첫 번째 변압기 전선 시장 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다뤄드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효성중공업의 바톤을 LS 일렉트릭이 받았습니다. 13.25% 급등한 77,8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오늘 LS의 경우에도 이 지주사의 경우에도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빨간불을 켰죠. 가온전선 10% 넘는 오름세에 27,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수출에 대한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죠. 일단 반도체는 수출 데이터로 보여줬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변압기,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 시장은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의 추가 상승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는데 왜 그러냐? 어제도 짚어드린 것처럼 노후화된 미국 전력망 교체와 오늘은 이 AI 등장에 따른 전력화 추세가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력망 확충과 보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예전부터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쐐기를 박았죠. 간밤에 AI 연산 능력이 6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한다. 다음에는 변압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I가 쓰이고 데이터 수요가 많고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워낙 많이 먹으니 전기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강조한 거죠.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도 보시면 2022년의 경우에는 460테라와트시였는데 2026년의 경우에는 1000테라와트시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LS 일렉트릭에 손꼽혔는데요. 이성 이사님, 네. 이 관련주들의 오늘장 흐름을 보셨을 때 이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왜냐? 대장은 HD 현대일렉트릭이었고 어제는 효성중공업이었고요. 오늘은 LS 일렉트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나갔기 때문에 끝물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다 같이 오르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변압기의 사이클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노후 변압기의 교체 수요였어요. 미국 시장 이 부분을 놓고 상승을 했었고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전기차 시장이 개화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아파트 단지가 특정 이상이면은 뭐 충전소 부분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수요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지금 사이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게요. 아까 그 테라바이트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줬는데 좀 더 와닿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넷플릭스에서 1시간 동안 스트리밍을 하려고 하면은 한 0.8kW의 전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GPT-3 훈련을 하려고 하면은 넷플릭스를 162만 시간을 시청하는 데 필요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언급한 부분에 변압기 부족 전망 수요 같은 경우는 합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는 초입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우리가 변압기 부분 측면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제 11차 에너지 계획부터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 부분이 등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압기의 사이클도 초입 단계, 여기 더해져서 한국 전력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다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변압기 시장 하면은 미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혹은 뭐 중국에서의 투자, 전 세계 시장에 인프라 투자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전기 먹는 한화가 생겨버리면서 이 챗GPT 그리고 AI 등장으로 전력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변압기 시장은 이제 개화기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럼 이 대표적인 종목 내에서 조금 더 들고 가볼 만한, 압축해 볼 만한 종목 보이십니까, 이사님? 네. 뭐죠? 압축해서 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네. 첫 번째로는 북미 쪽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입니다. 이게 HD 일렉트릭, 재룡전기 이쪽군을 언급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확산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변압기 쪽에 대응이 가능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국내 캐파에 한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A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까지 정도로 확산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북미 시장 쪽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했고요. 오늘 LS 일렉트릭 그로 인해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타자를 또 찾아보고 싶은데 변압기 시장 말고도 요즘에 뭐 라면도 잘 팔린다라고 하고 온수기도 잘 팔린다고 하는데 넥스트 돌파주로 우리가 미리 담아볼 만한 종목은 있을까요? 어때요? 저는 수출에 대한 부분을 초점을 맞췄고요. 그랬을 때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주가가 때마침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첫 번째로 미국 엘프 뷰티 같은 경우는 어제 3% 조정이 나왔지만 신고가인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최근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일부 노이즈적인 이슈가 있어서 주가 조정이 나왔는데 1분기, 2분기 정도로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FDA 승인을 추가로 받은 기업들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늘려가는 기업들을 대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승인을 받은 5개 제품 같은 경우에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도 부담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수출 효자 종목으로 화장품을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눈여겨보자 제2의 변압기 시장, 제2의 현대일렉트릭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또 다른 테마로 금 관련 테마주들 엘컴텍이 올랐습니다. 물론 장중에 보여줬던 최고 높은 고점 대비는 좀 내려와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3.14% 상승한 1,31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왜 금 가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보면은 온수당 2,1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2개월 만에 이전 고점의 윗부분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금 가격이 왜 오르는지도 궁금한데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또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다고 하네요. 4개월 이래 최고를 기록하면서 다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75달러 위에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2분기 내에 95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가 시장을 볼 때 특히나 뭐 전체적인 거시적인 흐름을 볼 때 금값하고 유가 추이를 좀 같이 체크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금은 안전자산이어서 시장이 불안할 때 좀 오른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때문에 오른 거 맞습니까? 일단 이 금값이 오르기 시작할 때와 지금의 입장이 조금은 상이하다라고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작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 초입 구간에서 이야기는 뭐냐면 국채 이자가 하락하게 되면 국채 가격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값에는 호재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르기 이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희가 이제 며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파월 연준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이 너무나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중립적인 혹은 다수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금값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은 현재 가격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이 변동성에 좀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쵸. 이 유가 역시도 오늘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분기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감산 여파로 인해 9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상승하고
끝나고 우리가 예상했던 기다렸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또 늦춰지는 거 아닐까라는 3월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는 또 악재 아닙니까? 일단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현재 이제 유가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산유량에 대한 어떤 경계감에 이제 오펙 플러스가 먼저 이제 감산에 좀 들어간 상황이다 보니 이 기조는 지금 이제 3월 초인데 4월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여전히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이슈보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또 악재의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은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라는 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금은 더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미리 확대 해석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성훈 이사님도 동의하시는지요? 3월에 이벤트도 많고 무언가 신호가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3월에 증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나서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원자재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신흥국 쪽은 구리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지금 유가라든지 금이 올라오는 상황을 시장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만큼 유동성이 많고 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시장의 부담을 가중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튀어 올랐을 텐데 그런 반응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의 시각을 열어두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또 3월 주총이 개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시장은 3월 시장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좀 다른 요소를 나타낼 가능성을 주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장은 우린 또 어떤 종목으로 미리 담아봐야 될까요? 넥스트 정면 돌파 가능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태성 본부장님의 시가 공략주 어떤 거죠? 앞서 앵커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가운전선을 이제 한번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현재 시장은 AI가 주도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된 산업과 이제 섹터 그리고 이제 기업들까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 속에 AI 센터의 이제 성장은 당연히 이제 이 변압기, 발전기 혹은 여기에 이제 또 엮여서 볼 수 있는 케이블 산업까지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들을 나타낼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고점, 그러니까 박스권을 좀 돌파한 기업들 중에 하나를 좀 찾아보면 가운전선이 가장 지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LS 일렉트릭도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가운전선에 저는 한 표를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35,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이 오늘 장의 주인공이었다면은 우리 본부장님의 경우에는 넥스트 돌파주로 가운전선을 눈여겨보겠다. 35,000원까지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이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무엇입니까? 저는 차세대 쪽 HBM 쪽에서 검사 장비 납품이 가능한 기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세가 좀 너무 낮어요. 네, DI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목표가를 가지고 오고 장중에 목표가를 넘어섰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 변동성이 내일은 한 5% 정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5%에서 7%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초가에 덥석 매수는 아니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이 부분을 놓고 목표가는 한 1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정도의 가격을 함께 제시해 드립니다. HBM과 관련해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뜨거운데요. DI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오후장에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오늘 가격에서 5에서 7%가량의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자. 사실 시초가 공략주인데 저희가 살짝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5에서 7%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12,0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 내일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알아봤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